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입니다. 한중 수교는 한국과 중국이 이익의 균형을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당시에 한국 외교의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기 위해서 북방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요. 중국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것을 경제 발전의 어떤 토대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가 합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교는 한국과 중국이 이념과 제도와 이 체제를 넘어서서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국은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경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지오컬처, 지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가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등장해 있는 것이죠. 성균중국연구소는 2012년도에 수립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중국 연구를 좀 집적하고 포괄적인 중국 연구의 하나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 연구, 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중문 개간지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성균 중국 관찰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출판하고 있는 중문 개간지인데요. 중국의 호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에 있는 시민들, 또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학술 행사 또는 교류 활동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엘리트 대학원생 100명을 모아서 한국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한국의 청년들과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7년째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언론인들을 모아서 언론인 다이얼로그를 안정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차이나 드렁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중국을 얼핏 보고 중국을 재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놓치게 되고 중국에 대한 혐오, 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확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건전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이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의 규모가 코로나 직전 약 5만 명에 달했고요. 중국에서 한국에 오는 학생들이 한 7만 명 정도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가장 비중이 큰 규모입니다. 저희 성균관대학에도 약 3천 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대학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한중 관계 미래 발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안에도 중국 유학생 성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한국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또는 중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떠한 한국 관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한 그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이게 미래 한중 관계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선택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키신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세계가 대땅태 시대가 열렸습니다. 72년도에 그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계기가 있었고, 중국 사회가 거대한 움직임을 하고 있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할 무렵에 미국과 수교를 보면서 그 안에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이해하게 되면서 중국의 어떤 가능성, 또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세계 무대로 등장했을 때는 어떠한 그 세계적인 질서가 재편될 것인가, 이런 막연한 관심들은 있었죠. 한중 관계가 30년 동안 교류 협력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다층화되고 그랬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 세계 질서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과거의 수면 아래에서 관리되는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분출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면 양국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첫째로는 상호 존중의 정신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로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이익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 이익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인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에 좀 휘둘리지 않는 민간 교류의 안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외교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게 조언을 한다면 한중 간의 양자 이익을 발전시키는 윈윈보다는 한중 양국의 협력이 지역에도 기여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확대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논어에 32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0이 되면 스스로 쓴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관계 수교 30년의 역사를 잘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미래 30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는 서로에게 창과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위한 새로운 기획과 준비를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